스포츠엔 승자가 있지만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채널을 돌리다 보면 한쪽 화면에서는 올림픽 경기장이 펼쳐집니다. 선수들이 트랙을 달리고 관중은 함성을 지르고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노력의 결실입니다. 인간 의지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채널을 하나 더 돌리면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포연이 자욱한 도시, 무너진 건물들, 울부짖는 아이들, 그리고 어딘가에 쓰러진 사람들. 두 장면 모두 싸움입니다. 두 장면 모두 겨rum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스포츠에는 승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우리 인류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왔는지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1장 스포츠가 가르쳐주는 것. 먼저 스포츠 이야기를 해봅시다. 스포츠는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경쟁의 형식입니다. 규칙이 있고 심판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승자는 기뻐하고 패자는 상대의 승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다른 경기가 시작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기억하시나요? 나치 독일이 자신들의 우월성을 세상에 과시하려 했던 그 무대에서 미국의 흑인 육상선수 제시 오원스는 금메달을 4개나 목에 걸었습니다. 히틀러의 선전은 무너졌고 한 인간의 위대함이 이념을 넘어섰습니다. 스포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높이 뛰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패자의 집이 불타지 않습니다. 패자의 가족이 죽지 않습니다. 패자의 나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19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월드컵 예선 경기를 두고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축구 전쟁이라 불리는 실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00시간 만에 전쟁은 끝났지만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끝냈어야 할 싸움을 전쟁터로 가져갔을 때 승자는 없었습니다. 스포츠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경쟁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경쟁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한다. 2장 트로이 전쟁, 모두가 잃은 전쟁.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 3200년 전, 지중해 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도시 트로이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왕비 헬레네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와 함께 사라졌고 그리스 연합군은 복수를 위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트로이는 결국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목마 하나에 속아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는 죽었고 왕 프리아모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스는 이겼을까요? 아킬레스는 전쟁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또다시 10년이 걸렸습니다. 아가멤논은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장수들 중 편안히 집으로 돌아온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트로이가 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가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은 이겼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착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아들들과 눈물로 지새운 수천 개의 밤이 남아 있습니다. 스포츠엔 승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3장 나폴레옹 전쟁, 유럽을 삼킨 야망. 시간을 훌쩍 넘겨 19세기 초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 이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천재 혹은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연전연승했습니다. 아우스터리츠, 예나, 바그람 유럽의 왕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끝은 어땠을까요? 러시아 원정에서 6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떠난 나폴레옹은 혹독한 겨울과 러시아의 청야 전술에 무너져 겨우 10만 명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50만 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눈 속에 묻혔거나 굶어 죽었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최후의 패배를 맛본 나폴레옹은 대서양 한가운데 고립된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이긴 수많은 전쟁들, 그 전쟁들이 그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광? 아니면 고독? 그리고 그가 정복했던 나라들은요? 수백만 명의 유럽인이 죽었고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으며 유럽 전체가 수십 년간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이긴 자도 잃었고 진 자도 잃었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갑니다. 사장 1차 세계대전, 아무도 원하지 않은 전쟁. 1914년 여름, 오스트리아 황태자 하나가 암살되었습니다. 그 총성 하나로 유럽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 전쟁은 처음에 크리스마스 전에 끝날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4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서부 전선의 참호에서 병사들은 진흙과 쥐와 함께 살았습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의 땅을 빼앗기 위해 수십만 명이 쓰러졌습니다. 솜강 전투 첫날, 영국군만 약 5만 7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4년간 계속된 전쟁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약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연합국이 이겼습니다. 이긴 나라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의 가혹한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그 굴욕과 경제적 붕괴가 독일 국민의 분노를 키웠고 그 분노 위에서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승리는 2차 세계대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승리가 또 다른 전쟁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가진 가장 무서운 얼굴입니다. 전쟁의 끝은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스포츠엔 승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5장 2차 세계대전, 인류 최대의 비극. 2차 세계대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전쟁입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간 지속된 이 전쟁에서 약 7천만에서 8,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난징에서, 히로시마에서, 드레스덴에서 인간은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약 14만 명이 그해 말까지 사망했습니다. 3일 후 나가사키에 또 한 발. 약 7만 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미국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폭탄을 투하한 조종사 폴 티베츠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그 이후 수십 년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전쟁은 이긴 자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총을 쏜 자도 총에 맞은 자도 모두 무언가를 잃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유럽은요? 승전국인 영국도 소련도 프랑스도 극심한 피폐함 속에서 수십 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셜 플랜 없이는 유럽 경제가 다시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긴 나라도 다 잃었습니다. 패한 나라는 더 잃었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모두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6장 한국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날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입니다. 새벽의 총성과 함께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3년간의 전쟁에서 남북한 군인과 민간인, 그리고 참전국 병사들을 합쳐 약 3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전쟁은 법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긴 전쟁일까요?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산 가족들은 살아생전 가족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전쟁의 상처는 총소리가 멈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스포츠엔 승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7장 현대의 전쟁, 여전히 반복되는 비극. 오늘날에도 전쟁은 계속됩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동유럽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하늘 위로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이가 전쟁을 피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가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전쟁도 그것을 시작한 이유만큼의 가치를 끝에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승리도 그것을 위해 치른 희생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선택하는 순간 모두가 지기 시작합니다. 평화를 향한 메시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스포츠엔 승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 말은 수천 년 인류 역사가 피로 쓴 진실입니다. 우리는 경쟁해야 합니다. 경쟁은 인간의 본능이며 발전의 동력입니다. 하지만 그 경쟁이 규칙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스포츠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올림픽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 200여 개 나라가 서로 싫어하고 서로 경계하면서도 그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규칙을 지킵니다. 총 대신 달리기로, 폭탄 대신 수영으로, 미사일 대신 체조로 겨룹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서로 악수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만든 가장 지혜로운 경쟁 방식입니다. 전쟁을 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 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수천 번이나 증명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전쟁이 나면 그 얼굴들이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평화를 만드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엔 승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 어딘가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부디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